100만 원 벌었네가 아니라 마이너스 1900인 거거든요. 그렇잖아. 자, 이번에는 창업 1개월 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부동산도 알아보셨을 거고, 내 가게를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도 정하셨을 거고, 네.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블로그는 다 하시고 계신 거죠? 인스타, 그쵸? 뭐 마케팅 이런 해시태그 작업 이런 것들 쭉 했다 하면, 자, 이제는 실제로 입주를 이제 하셔야 될 거예요. 네네. 네. 이때 시점에서 뭐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 전일 수도 있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는 하고 계셔야겠죠. 창업을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1개월 전 내지는 창업을 할 때 시점에서 입주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만약에 인허가 사항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미리 입주를 하셔야죠. 그래서 보통 창업 1개월 전에는 입주를 해서 이때 이제 필요한 뭐 관공서에서 볼 일이 있으면 볼일을 봐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기타 우리가 꼭 필요한 서류 작업들 이런 것들도 다 이때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류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기물들도 네네네. 뭐 구매해서 세팅해야 될 거고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입주를 준비를 하잖아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점유하는 시점,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에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부터 여기를 쓰기로 했어. 그럼 1월 1일 날부터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자, 임차를 하는 동시에 우리가 공간에 대한 구획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를 할 건가. 만약에 온라인 쇼핑몰이면 이 단계가 생략이 될 수가 있겠죠. 온라인 쇼핑몰은 집에서도 창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사업자가 전혀 하나도 없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온라인 창업을 할 거면 그냥 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매장으로 창업을 하실 거다라고 했을 때는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곳에 사업자 등록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나 이때 기물 집기를 이제 이때부터 준비를 해서 집어넣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매장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넓은데? 이래요. 근데 임대 딱 했을 때. 근데 아무것도 안 넓어. 없을 때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공간 있잖아요. 내가 사모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어야 되고 매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냥 매장으로 창업해야지 하고서 막상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무 볼 공간을 아예 마련을 안 해놓으시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캐셔 있는 데가 사무 공간이야. 사무 공간이 되면 지저분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앉아서 사무할 수 있는 공간도 뭐 테이블 하나라도 좀 마련을 해 놓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장에서도 구획 공간을 좀 잘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장이 넓으면 넓을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장에 채워야 될 물건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제 매장에 물건이 너무 많아도 그건 있어. 손님들이 잘 못 찾아. 너무 많으니까 뭘 사야 되지? 이런 게 있고, 매장에 또 물건이 너무 없으면 아예 살 게 없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장에 뭐 예를 들어서 매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제품을 전시할 거는 뭐 몇 개.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매장 같은 데 보면 바닥에다가 멀티선을 막 깔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벽을 타고선 만약에 콘센트 작업을 해야 된다면 콘센트 작업, 뭐 조명을 달아야 되면 조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때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장 구획은 내가 뭐에 더 많이 치중을 할 거냐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온라인 창업도 같이 할 거야. 그럼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밖으로 보여지는 매장의 크기가 좀 더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오프라인이 메인이야 라고 하면 오프라인 공간이 더 커야 되니까 뭐 이제 물건을 할 때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커야 되는 거고, 둘 다 할 거면 적절하게 배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인허가 사항이 있다 하면 이제 펫푸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제품을 만들 주방 공간이 더 커야 될지 매장 공간이 커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면서 이제 혹시 인허가 사항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나? 그래서 법적인 부분들을 이때부터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가 들어가면 월세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나가기 전에 이때부터
인허가사항에 필요한 내용들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월세가 나감과 동시에 빨리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시간이 단축되지. 그죠. 매장이 들어가서 월세를 내면서부터 시작해야지 하면은 사실 너무 늦어요.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허가 사항들, 뭐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설 기물들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시면 꼭 해야 되는 일. 자, 사업자 등록증은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하게요? 세무서에서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무서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온라인 창업을 할 거다라고 하면 통신판매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신판매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 통장을 만드셔야죠. 사업자 통장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 만드실 수 있어요. 아니면 개인이면 개인 통장으로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평소에 생활비나 이런 걸 썼던 통장 말고 단독으로 완전하게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막 섞이면 누구도 돈 관리가 안 돼요. 돈 관리가 안 되니까 따로 하시고, 그리고 혹시 매장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랑 이런 것들을 임대차 계약서 등등 이런 걸 가져가셔야지 통장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 통장을 만들면 한도 계좌가 돼요. 그러니까 30만 원 미만으로만 찾아 쓸 수 있는 계좌? 이런 걸로만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통장 만들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잘 안 쓰고. 만들어져요. 목적이 명확해야지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좀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생기면 풀어줘요. 여기에 카드 결제를 뭐 신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풀어주니까 그런 것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피지사라고 해서 카드 결제기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내가 사업자가 아무것도 없다가 카드 결제기를 달려고 하면 한 12일 정도 걸리거든요. 하루아침에 뚝딱 나와. 안 나와. 왜냐면 각 국민카드, 무슨 카드, 우리 카드, 얘네가 카드. 승인을 다 내줘야 돼. 따로. 따로. 한 결제기로 결제를 하지만 카드사마다 승인이 나야지 내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한 10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뭐 가끔씩 계약해보면 얘기하시고, 이 국민카드는 먼저 결제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며칠 있다 나올 거예요.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보통 결제가 불편하면 잘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이런 거는 이제 오픈하기 전에 미리 좀 작업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피지사 이런 것도 선택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를 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택배사 계약도 해야겠죠. 저희 선생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택배사 계약 어떻게 해요? 택배사에 전화할까요? 뭘 그래요? 언박싱 엄청 할 거 아니야, 작업할 때. 그럼 이제 거기 중에 좀 서글서글한 택배 기사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저희 이제 택배 나갈 건데 계약하고 싶어요. 택배 하나당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래요?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보통 한 요즘에 3,500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그 택배 아저씨한테 보내드리면 택배 번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번호 이렇게 주면 거기서 이제 뭐 PC 같은 데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택배 출장 출력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배달 오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택배사마다 몇 시에 오는지 이게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럼 이제 내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요 정도의 택배, 이 시간에 택배가 나오면 좋겠는데 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슷하게 움직이시는 택배 기사님한테 해도 좋고, 또 요즘에 이제 또 택배가 워낙 파업도 많고 하니까 좀 덜 파업하는데 선택하셔도 좋고, 왜냐면 그것 때문에 정말 타격이 크긴 하거든요. 맞아요. 힘들어하시는 분들 어디 지역에는 배달이 안 되고 어디 음. 지역에는 뭐가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알아보셔서 오시는 택배 기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서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로 하면은 아마 한 달 금방 갈겠죠. 서로 막 관공서 쫓아다니고 이러니라고 뭐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들어오면 언박싱 하면서 막 그쵸, 그치, 어디다가 그치. 넣을 것인가, 여기 그래서 놨다 저기 놨다. 이제 보면은 가끔씩 좋은 집주인분들은 그 렌탈 프리 기간을 뭐 2주 정도? 한 달 정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계약서 상에는 1월 1일 날 들어가기로 했어. 네. 근데 이제 월세는 15일부터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 땡큐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제가 인테리어를 할 건데 좀 미리 입주해가지고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만약에 비어있는 가게라고 하면 뭐 그러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잡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개월 전에는 우리가 실제로 입주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등이라든지 실무 준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죠. 어찌 보면 이게 창업 1개월 전이라고 얘기했지만 창업 시점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저는 이제 그냥 나눠봤을 때 그냥 사업자 등록증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출을 빡 일어날 수 있는 그 준비 세팅하는 시간을 창업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창업 1개월 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게 창업의 시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빨리 움직여야지 월세 까이지 않고 창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가 시리즈로 창업 6개월 전부터 이제 5개월, 4개월, 3개월 매월마다 어떻게 준비를 어디까지 준비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의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창업 1개월 전까지 마무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창업은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야 되고 우리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비용을 줄여야 되고 가능하면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업을 준비를 하셨으면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살아남기 전략. 그래서 창업하고 나서부터 창업하고 나서 6개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치. 그래서 뭐 6개월 정도만 지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겠다는 감은 생기니까. 살짝은 그래도. 그치. 그러니까 한 6개월까지는 아마 너무 힘들 거예요. 그때 이 영상을 보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남들도 힘들구나. 그들도 그랬구나. 이게 좀 위안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조금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지금 갑자기? 왜?